안녕하십니까. 시대 흐름을 정확히 분석해드리는 Y타임스 논평의 추북일 편집인입니다. 대한민국 국방 요즘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군의 모습, 이건 군대도 아닌 것 같습니다. 군의 기본은 적의 공격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태세 그리고 기강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군의 모습은 군대라고 말하기 창피할 정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13일 날 지난 3일에 있었던 북한군의 우리 측 GP에 대한 총격에 대해서 우발적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측이 우발적 사고라고 통제한 것도 아닌데 그저 우리 측 군이 북한을 감싸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에 의한 GP 피격 직후에도 우리 대응이 적절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군의 그 말 자체가 완전한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군에게 어떻게 나라의 국방을 맡길 수 있을까 한숨이 나올 지경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대위와 하사가 영내 대기 지침을 어기고 유흥주점을 방문했다가 소속 장병 9명한테 2차 감염시키는 일이 발생했죠. 코로나19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례는 더 있었습니다. 영광급을 포함한 장병 수십 명이 서울 이태원의 게이클럽을 비롯해가지고 유흥주점에 갔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 장병들의 코로나19 감염이 얼마나 확산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GP는 시스템이 먹통 상태였다는 것이 확인되었고요. NLL 해군 신형 검독수리 고속정 4척이 엔진 고장으로 운항이 완전히 올스톱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언제든 출격 대기를 해야 되는 전투기 조종사들 16명이 비상대기 중에 술판을 벌였습니다. 다른 때도 아니라 북한 미사일 도발과 러시아 군용기 침범으로 나라가 위기감에 휩싸였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심지어 부대의 극비사항인 암고가 버젓이 카톡방에 나돌아다녔고요. 사병이 저녁 시간에 핸드폰을 통해서 성착취 동영상 장사를 하기도 했죠. 사병들의 상관 성추행은 물론이고 폭력 사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밀 유출 사건도 있었고 군단장 회의, 도청 사건, 민간인의 군부대 무단 진입 사건 등 황당한 일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부대가 기숙사인지 대학생들 MT 장소인지 분간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군 지도부는 지도부대로 한심합니다. 국가재난기금을 온 국민들한테 선심 쓰면서 그 재원 마련을 위해서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고 있는데도 아니되옵니다 라고 직언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국가의 국방을 위해서 만든 예산을 저렇게 삭감해도 되는지 고민하는 사람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군을 나라를 지키는 군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좀 더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죠. 지난 3일 북한군의 감시초소, 그러니까 GP 총격 사건 당시에 우리 군이 북한군의 도발에 대해서 대응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37분이나 걸렸다. 이게 확인됐습니다. 피격 20여 분 만에 K6 중기관총을 원격 조종해서 북한 GP한테 대응 사격하려고 했지만은 고장이 나서 불발했고요. 10여 분 뒤에야 K3 경기관총으로 첫 대응 사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5분 뒤에 또 다른 K6을 수동 조작해가지고 2차 대응 사격을 했다고 합니다. 합동참모본부가 피격 10여일이 지나서야 겨우 공개한 GP 피격 당시 상황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그동안 이 K6 중기관총이 대응 사격을 못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있다가 고장나 있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나서야 변명에 가까운 해명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대응 사격도 GP장이 아닌 대대장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지켜왔던 현장의 선 조치, 후 보고 원칙도 이미 깨어졌다는 것이 이번에 또 불거진 겁니다. 그렇게 GP의 핵심 무기인 KR-6 중기관총도 고장나 있었고 선 조치 후 보고가 아니라 일일이 지휘관의 승인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현장 대응에 무려 30분이 넘게 정확하게 37분이 걸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우리 군이 발사도 되지 않은 총기로 최전방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 KR-6 중기관총이 고장난 줄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한심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도 합참은 차분한 대응이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고 조치한 것을 봤을 때 해당 GP는 훈련이 잘 되어 있었다라고 본다. 후속 조치도 적절하게 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번 총격이 실제 상황이었다 그러면 대응에 걸리는 30분, 37분이면 이미 GP는 초토화됐고요. 심지어 GP 후반까지 북한군에 의해서 점령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잘했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KL6 중기관청의 불발 원인에 대한 것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13일 언론 브리핑에서 상황 종료 후에 사단 정비팀이 분해해 보니까 파손돼 있었다 그러면서 하루에 한 번씩 점검했는데 확인이 안 된 게 아쉽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기의 핵심 부품이 고장났다는 것은 일일 점검 부실 문제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군의 대비 태세의 허술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 더 진짜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경계 태세 자체가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여기다가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군의 정신 자세입니다. 마치 북한군의 대변인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거죠. 군은 당초 남북 GP 간 거리가 1.5에서 1.9km 정도 되는데 북한이 쏜 이 고사총 14.5mm 기관총의 유효 사거리 밖이라서 이게 우발적 오발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군이 국회에 제출했던 KR6 중기관총의 유효 사거리는 3km였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측 입장을 대변하려다가 보니까 거짓말을 국민들한테 한 겁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국방부도 이번 북한군 총격 사건이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말을 했으면서도 9.19 군사합의 이전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군사적으로 안정돼 있고 북한이 9.19 합의는 실효적으로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아예 한심하도 못해 이해가 안 가는 국방부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국방 예산을 손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여기에 대해서 항의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지난달 30일 통과시킨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세웠을 때도 이 정부의 기존 사업 예산 삭감액 4조 3천억 원 그 중에서 34%인 1조 4,758억 원이 국방 분야 예산을 삭감하면서 만든 겁니다. 여기는 F-35A 3천억 원, 해상 작전 헬기 2천억 원, 이지스함 1천억 원, 이런 무기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겁니다. 이뿐 아니라 킬체인 핵심 전력이죠. 정찰 위성 사업비 169원, 그리고 차량 연료비, 난방비까지 삭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3차 추가 경정 예산을 위해서도 7천억 원 정도의 국방 예산 감축이 또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2차, 3차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국민 한 가구당 100만 원, 4인 가구 기준에서 그런 건데요. 이걸 지급하기 위해서 이런 파퓰리즘 정책을 수행하면서 무려 2조 원이 넘는 국방 예산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뭐라고 말하느냐? 무기 전력화 일정엔 차질이 없다 그럽니다. 군 대비 태세는 문제없다라고 말합니다. 올해 국방 예산 전체 50조 원 중에서 2조 원이 사라졌는데도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그렇게 사라져도 괜찮다는 건지, 특히 방위력 개선비 33조 원 중에서 그 정도 삭감돼도 뭐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전작권 전환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인지 도대체 국방부의 속셈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2조 원 정도가 삭감돼도 문제가 없을 거라면 예산 수립 자체를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과잉을 했든지 당장 연합 방위 능력 및 또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획 자체를 포기해도 괜찮다는 것인지 둘 중에 어느 쪽입니까? 이렇게 무려 2조 원이나 삭감돼도 괜찮다 그러면 그동안 국방부가 예산을 남용해 왔다는 비판도 그대로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사상 최초 50조 원을 넘는 국방 예산을 확정하면서 김현종 국가안보실장, 안보실 2차장이죠. 2차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스로 지켜낼 국방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들한테 파퓰리즘적 현금 살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국방의 핵심 전력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국방 예산 2조 원의 삭감은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는 그런 꼴만큼도 아니고 아예 아랫돌을 빼버리는 격이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윤상현 위원장은 이어서 계획된 전력 증강 예산이 갑자기 깎이면 전력화 시기가 늦어지고 그러면 군 장비가 노후화되고 전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거, 이건 상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전투기 편대를 지휘해서 이런 문제를 가장 절실히 체득해온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이 상식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국방부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나라를 지키는 무기 체계까지 형편없이 무너져 내렸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우리 군 기술을 해킹해가지고 또 탈취해가지고 기술력을 높이고 있는데 우리 군은 지난 3일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사 시험 발사를 했죠.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추진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군은 2017년 11월 한미 미사일 지침을 통해서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 이하 제한이 풀리니까 신형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섰죠. 첫 발사 시험에서 이번에 2발 중 1발을 실패한 겁니다. 반면 북한은 신형 4종 세트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이미 사거리 13,000km, 탄두 중량 1톤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더더욱 큰 문제는 우리 군이 김정은 심기를 살피다 보니까 정작 해야 할 일들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GP 총격 사건도 북한 눈치 보기 하고 있는 그거 아닙니까? 우리 공군이 작년에 도입했던 F-35A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F-35A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프리덤 나이트라는, 그러니까 자유의 기사라는 별칭을 붙여놓고도 쉬쉬했습니다. 언론이 이걸 취재하니까 그때서야 시인하면서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F-35A는 북한의 레이더망을 피해서 평양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김정은 심기 살피느라고 꼭꼭 숨겨놓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프리덤 나이트라는 자유수호 의지를 담은 좋은 이름을 붙여놓고도 마음대로 부르지 못할 거면 뭐하러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사들여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대체 국방부는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 지난달 28일 날 성명을 통해서 북한을 주적에서 삭제한 후에 북한 위협에 대한 현실감이 떨어지면서 군 기강이 무너졌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방부는 주적이 없는 군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렇게 기강은 기강대로 해이해진 것이고 나라를 지키는 근본마저 실종되면서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군기는 물론이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굳건한 의지마저 사라진 집단. 이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국방부입니다. 이들한테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군은 지난달 23일 그리고 이달 1일 또 지난 12일 3번에 걸쳐서 B-1B 전략폭격기 2대를 한반도 상공에 띄웠습니다. 바다 위의 군사위성으로 불리는 무인정찰기 MQ-4C를 이 트리톤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7함대 작전훈련에 합류시켰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안보를 스스로 해치하고 있는데 미군은 더욱더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국군이 아니라 미군 아닌가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